안녕하세요. 오늘은 G80 전동화 모델 시승해봤습니다. 제원은 272kW 듀얼 모터 차량이고요. 전륜에 136, 후륜에 136, 약 마력으로 치면 380마력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87.2kW이고 축간 거리는 3m 1cm, 제로백 4.9, 주행 가는 거리 472km를 인증받은 모델입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무광 흰색의 내장 검정은 약간 고급감은 떨어집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옵션을 넣을 거면 내장은 검정 이외의 색이 더 이쁘지 않았나 싶네요. 즉 시승 차량은 내장은 검정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이 들어간 브라운 계열이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 오는 날 차를 받았는데 트렁크부터 고양이가 걸어간 자국이 있네요. 미끄러워서 발톱을 세워서 걸어갔을 것 같은데 기스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받은 날 배터리가 없어서 100kW 충전기로 충전을 먼저 해봅니다. 동일한 차량을 구매한 지인분의 말에 따르면 아이오닉 5보다 충전도 조금 더 빠르고 충전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하던데 오늘은 속도가 그다지 빠르진 않네요. 5m가 넘는 차량의 앞에 충전구가 있는데 이게 충전소가 넓지 않으면 차를 굉장히 대기가 힘듭니다. 앞쪽 충전구 있는 차량보다는 뒤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환경에서는 코나같이 짧은 차도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참고로 코나도 충전구가 전방에 있습니다. 충전을 하며 차량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서 에어컨 필터가 더럽나 한번 빼봤는데 에어컨 필터는 비교적 깨끗하네요. 놀란 건 필터가 엄청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루엔즈 가서 교환해 달라고 하면 꽤 비싸 보입니다. 차량에 공기청정 모드가 달려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의아한 건 오닉5나 EV6는 충전구가 전동인데 G80은 수동입니다. 차라리 아이오닉이 수동이고 G80이 전동이면 이해가 가는데 전동을 쓰다가 수동을 쓰니까 약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HUD는 대화면이 들어갑니다. 표현해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발에는 대부분 4륜으로 출발하고 속도가 좀 붙으면 후륜으로 대부분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모드나 엑셀에 힘을 주면 알아서 4륜으로 변합니다. 차량을 주행해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 차 아이오닉은 차 자체는 조용하나 도어 등의 흡음재가 거의 없어서 내 스피커 소음이 외부에서 잘 들리는데 반해 G80 전기차는 흡차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고급차 라인이라 그런지 도어의 몰딩도 두껍고 타면 확 고급차 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중 접합 유리도 소음에 매우 유리합니다. 한번 타보면 이중 접합 유리 아닌 차는 더 이상 타기 힘들 정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액티브 로즈 노이즈 컨트롤 기능은 차량에 들어오는 불필요한 소음과 진동에 반대적인 성격의 주파수를 만들어 주어 시승자로 하여금 조용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팰리세이드 풀옵션과 기본형을 타보면 옵션 유무에 따른 소음을 서로 다름을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이 기능도 은근히 소음 감소에 한몫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의 정보를 카메라로 읽어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정해 승차감을 좋게 해주고 주행 모드별로 서스의 강도를 조정을 해서 최적의 주행 감각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 옵션입니다.
차량을 각 모드별로 주행해보면 워낙 모드별 주행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 모드에 따른 서스펜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탑재해야 하는 옵션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사용할지 100으로 사용할지 주행 모드별로 정할 수 있는데 서스펜션 변화를 시킬 수 없이 단일 서스라면 주행 출력 느낌과 부조화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꽤 긴 거리를 주행한지라 밤에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때 지능형 헤드램프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수시로 하이빔을 켜야 할 때가 생깁니다. 앞차의 눈비심을 줄까봐 껐다 켰다 하기 마련인데 이 작업을 헤드램프가 인공지능으로 해주는 기능이 지능형 헤드램프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64개 LED를 개별로 제어해서 내 눈앞에서 보이는 모든 곳을 밝혀줍니다. 딱 앞차만 빔을 안 쏴주게 됩니다. 속도에 따라서 빔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진정 감동이 옵니다. 아직 이 기능은 제네시스 라인에만 있고 현대 브랜드에는 없는 기능인데 아마 신형 그랜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은 안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옵션인지라 대중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꼭 옵션을 선택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르노 삼성의 SM6에는 이 기능이 선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진 않아서 얼마나 밝은지는 모르겠지만 구형 모델임에도 라이트닝을 개선해 준 것에 대해 르노 삼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차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웬만한 수입차보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의 단점은 핸들을 잡아주는 센서가 터치식이 아닌 핸들을 잡고 있는 힘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신형 G90 차량은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핸들 잡으라고 소리가 날 때 핸들을 한 번씩 흔들어줘서 나의 힘을 핸들에 전달해 줘야지만 경고등이 꺼지는데 이 점은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차량은 주행 모드별로 엄청난 주행 성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노멀 모드에서도 밟으면 살벌하게 나갑니다. 아이오닉 4륜에 100km까지 가속을 한번 해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이오닉은 100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속만큼의 힘을 느끼기 힘들었는데 G80은 어느 영역에서나 폭발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너무 재밌어서 가족을 태우고 가감속을 계속했더니 가족이 멀미가 난다고 하네요. 회생 제동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멀미가 난다고 한 후에는 모드는 에코 모드, 회색 모드를 끄거나 약하게 해서 멀미가 안 나게 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전기차 오너들은 가족과 함께 할 땐 에코 모드와 회색 모드 조절을 해서 운행하시길 추천드려요. 잘못하면 전기차는 멀미 나는 차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속 즉답성이 좋고 회생 제동으로 인해 멀미가 나는 것인데 차가 잘못되어 그렇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넣어봅니다. 전 영역에서도 힘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저속에서는 발진 가속에서는 미친 듯이 나갑니다. 웬만한 스포츠카 뺨칠 정도로 나갑니다. 내연기관 차량 중에 제로백이 5초 이하로 들어오려면 얼추 1억 정도의 돈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스포츠 주행을 염두에 준 스포츠성 있는 차량만 그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G80은 이 정도 크기의 대형 세단에서 느끼기 어려운 출력이 나옵니다. 꼭 한번 타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지라 아직 공간에 대한 여유로움은 없습니다. 다만 엔진차 대비 2열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부분은 턱을 없앴네요. 나름 전기차에 맞게끔 바디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듣기론 포르쉐 타이칸에서도 이 부분에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는데 G80 전동차는 패밀리카임을 생각하면 배터리보다는 공간의 여유로움을 준 점이 더욱 칭찬할 만합니다. 차량의 내비 및 계기판은 내연기관과 거의 동일합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배터리 잔량도 퍼센트가 아닌 연료 게이지처럼 만들었는데 이 점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전기차면 전기차에 맞게 계기판의 디자인이나 구성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약간 특색 있게 변화를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2열에서 센터 터널을 낮게 설계해놓고 부족한 배터리 공간을 트렁크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트렁크를 여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 트렁크가 30% 정도 작은데 이게 패밀리카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포르쉐처럼 2열 센터 터널에 배터리를 그냥 넣고 트렁크를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꼭 한번 실차량을 경험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사실 G80 차량은 G80 전기 차량은 전동화 차량은 판매에서는 큰 성공을 못 거둔 실패한 모델로 보는 게 아직은 맞을 것 같습니다.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단점으로 인해 그 돈 주고 누가 그 차를 사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판매가 신통치 않았다가 미디어에서 시승기가 올라오면서 이 차량은 어떤 부분에서는 3억이 넘는 차량보다 좋은 부분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초기에 만든 차량을 현대에서는 약 7에서 15% 정도 DC를 해서 팔게 되었었는데 그때 가성비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요즘은 조금씩 팔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차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판매가 차량 자체가 주문을 하면 오래 걸리는 상황이지만 G80 전동화 차량은 현대 재고가 약간은 보유가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만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이 차량이 왜 비싸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 사양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고 대용량 브레이크, 전자제어 서스, 렉시콘 오디오, 기본형 모델이 4륜구동, 인점 등은 내연기관에서는 모두 옵션으로 존재해야 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기본화시키고 가격을 높게 측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렉시콘 오디오 등은 빼서 일반인이 좀 더 다가오기 편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차량일 텐데 차량의 판매량이 나오지 않으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는 또 색다른 시도를 할 때는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터를 기반으로 한 높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유지비가 저렴한 7천만원짜리 전기차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G80이나 동급의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G80 전기차 한번 구매해볼까 하는 계산기로 튕기게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천만원대의 럭셔리한 대형 세단이면서 유지비가 가솔린 대비 20%밖에 들지 않는 차량이 없는 상황인데요. 초기 판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매 타진 자체를 안 하게 되어서 초기 판매 부진을 겪지 않았나 싶네요. 나름 타보면 출력 좋고 유지비 저렴하고 한두 명이 주로 운행하며 장거리가 많은 오너나 임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호평받을 만한 상품성을 지녔습니다.
작은 트렁크와 높은 가격만 빼면 사실 크게 단점이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소비자가 사고 싶다는 생각만 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뀔 수 있지만, 문제는 트렁크는 제 기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품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으로 가기 중간에 놓인 과도기적인 상품이지만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으며 전비 효율도 뛰어납니다. 희한하게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5보다 전비도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는 오너들의 말에 의하면 500km도 쉽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씩 시승해 보시면 전기차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은 GV60 시승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제가 더욱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